부모님부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5월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죠. 여기저기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도 많이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복해야 할 이 가정의 달에 주변에 의외로 깨어지고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자식과 단절된 채 외롭게 홀로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노년에 자식들과 지속적으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이 말씀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의 배우자를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사위 며느리가 아들 같고 딸 같다고 하면서 아들 같으니까 딸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지, 또는 아들 같으니까 딸 같으니까 이건 시켜도 되지 라고 하면서 함부로 하다가 정작 사위가 아들처럼 행동하거나 며느리가 딸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사위가 저래, 어떻게 며느리가 저래 라고 합니다. 왜 아들 같은, 딸 같은 이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같다는 거지 아들이나 딸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위는 사위고 며느리는 며느리로 생각하시고 서로 존중해주고 예의를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귀한 것처럼 그들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존중해 주세요. 자식들이 집에 왔을 때 내 자식은 귀하다 못해 벌벌 떨면서 자식의 배우자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처음엔 자식들이 내 편을 들지도 모르겠지요. 그렇지만 그 문제로 부부간에 자꾸 불화가 생기면 자식들도 결국 부모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우리 자식들은, 우리 사위는, 우리 며느리는 집에 잘 안 와요. 그러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자식들이 자주 집에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자식들이 집에 왔을 때 사위 며느리를 내 자식의 배우자로 인정해 주고 자식하고 똑같이 대접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마음이 편하니까 부모 집에 자주 오게 되지요. 두 번째, 장성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마세요. 부모니까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훈육해야 하는 건 맞는데 요즘엔 훈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작 훈육해야 하는 시기에는 공부만 하면 된다면서 훈육을 하지 않다가 18살이 넘은 성인이 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때가 됐을 때 끊임없이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늦게 다니지 말아라. 이성을 사귀지 말아라. 직장은 어디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는 취직 언제 할래? 결혼 언제 할래? 언제는 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는 언제 하냐고 하는 거지요. 훈육을 받던 아이들도 성인이 되면 부모의 훈육이 부담스러울 텐데 하물며 훈육이 뭔지도 모르며 자라던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면 듣겠어요? 잔소리는 정말 잔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잔소리가 아이들이 결혼을 해도 계속되지요. 만날 때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도 처음엔 싫어도 의무적으로라도 부모를 찾아오지만 마음이 불편하니 점점 방문 횟수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엔 부모의 잔소리로 인해서 사이가 틀어져 부모를 아주 떠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잔소리는 이렇게 관계만 나빠져요. 아이들을 독립된 성인으로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게 어리광을 부리지 마세요. 부모는 자녀가 항상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상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돈이나 건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자식이 전화하거나 찾아오면 자기 하소연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요즘은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이게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자식의 상태는 어떤지 묻지도 않고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하소연만 합니다. 이러면 부모를 찾아가기가 점점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맨날 징징거리는 아이 만나러 가는 것 같은 부담감이 들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서 부모에게 의논하고 위로받는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 항상 자식 마음이 불편할까봐 괜찮다고 합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나는 너무 잘 지내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어떠니? 부터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식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없이 들어줍니다. 이렇게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스르르 풀어지지요. 이렇게 부모는 부모다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를 떠올리면 항상 든든한 위로가 되어야 해요. 저희 친정어머님은 88세 노인이십니다. 부자도 아니시고 노인이시라 건강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도 우리에겐 아직도 큰 산 같은 존재이십니다. 아직도 엄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전화부터 합니다. 전화해서 엄마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다 들어주시고 같이 폭풍 공감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고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 힘내라 라고 말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전화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전화를 아주 자주 합니다. 오빠들과 저 모두 어려울 때마다 엄마에게 전화해서 의논하고 위로받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부모가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기만 하면 전화하기도 만나러 가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자식들한테 어리광 부리지 마시고 자식들의 어리광을 받아주세요. 네 번째는 물질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노년에 아이들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은 꼭 남겨두셔야 해요. 노후 계획 없이 마구 쓰거나 아니면 자식을 위한다고 다 나눠주고 더 나아가서 무리하게 빚까지 지면서 자식에게 주지 마세요. 자식은 내 능력 안에서 키워야 해요. 빚까지 내서 키웠다고 하면서 노년에 자식에게 손 내밀면 오히려 자식이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노년에 어디도 손 내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게 진정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주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끝까지 움켜쥐고만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 돈이 힘이야. 돈이 없으면 자식한테도 무시당해 하면서 돈을 움켜쥐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주 부자예요. 이 집 작은 아들이 부모를 믿고 사업을 하다 한두 번 실패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세 번째 실패했을 때 또 손을 내밀었고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이분은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 충격으로 뇌출혈이 와서 죽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죽은 뒤에 부인도 남편과 원수 사이가 되었어요. 돈은 지킬 수 있었지만 자식과 부인은 잃었지요. 노년에 자식이나 주변에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남겨놓고 나눠주세요. 기부도 하시고 어려운 자식에게 나눠도 주세요. 죽을 때까지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자식한테는 원망받으며 살고 죽고 나면 그 돈 때문에 남은 자식들끼리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지켰던 그 돈 때문에 부모 자식, 나중에는 남아있는 자식들끼리
남남이 되는 거지요. 물질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나눠주고 정리해줘야 돼요. 물론 사는 게 정말 힘들어서 아이들에게 꼭 해줘야 하는 기본만 해줬는데도 아니 기본조차 못 해줬기 때문에 내 노년까지 챙길 수 없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식이 먼저 알더라고요. 정말 없어서 못 해줬다는 걸 알고 자식들이 고생한 부모를 오히려 짠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잘 공경하더라고요. 효도는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노년에도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은 아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노인 같은 행동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노인이니까 노인 같은 행동을 하는 건 당연한 거겠지요. 그렇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인으로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나눠줄 수 있는 희생이 노인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폐가 되는 건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그리고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지혜를 가질 때 노인의 아우라가 풍겨지는 거겠지요. 노년이지만 얼마든지 품위를 지키며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해무태 여러분, 오늘도 부족한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행복 조각을 쌓으시기 바라며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